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결국은 계속 도전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끼리를 소재로 해서 플루이드 기법으로 작업을 하는 김서연 작가입니다. 플루이드라는 거는 물이랑 기름이랑 이제 원래는 섞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물이랑 기름이랑 융합을 해서 우연적으로 나타내는 형상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흘러내려서 하는 작업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나타내는 형상이고, 내가 만약에 딱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에 딱 맞는 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고 도전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뭐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제 직업이 지금 화가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회원들을 가르치는 성인미술을 하는 그 강사기도 하거든요. 네, 강사인데 처음에 강사를 하면서 그때는 사실 돈벌이 수단으로 사실 작업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더 키워주기도 하고 싶고, 전시도 하게도 해주고 싶고,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작가를 만들려면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학연 지원을 기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작가가 된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걸 다 가르쳐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 이제 책 읽어준다고 동화책을 읽게 됐는데 코끼리가 소재였었어요. 근데 코끼리가 모계사회 동물이거든요. 근데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 코끼리는 대장의 개념이 아니라 그 코끼리의 수정이 자기가 얻은 뭐 연륜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거나 뭐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는 거를 이제 자기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혼자 걸어가는 동물이 아니라 같이 사회적 동물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읽어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제 꿈과 이 코끼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러면 나는 코끼리 작가가 돼야 되겠구나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그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플루이드 기법이 내가 일정하게 뭐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그림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연적인 형상이다 보니까는 도전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태라서 이거를 시작을 했더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성질이 나중에 이제 플루이드를 부어놓고 토치를 터트리게 되면은 알맹이 셀 같은 알맹이들이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세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거북이 피부 같기도 하고요. 코끼리 피부 같기도 하고요. 이 피부 표현들이 제가 좋아하는 코끼리의 피부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플루이드를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럼 플루이드로 코끼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미대를 다닐 때는 제일 좋아했던 작업들이 텍스처를 나타내고, 그리고 뭐 피부를 표현을 하는 거를 되게 굉장히 재밌어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자꾸 제가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맞아 떨어졌던 그 코끼리, 그럼 난 코끼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첫 개인전부터 저는 코끼리를 계속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처음에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그 큰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대중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내 그림을 바라보는 거를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추구하는 그림만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제 감정이 우울했다면 작품 자체에서도 우울한 느낌이 있고 무겁다거나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색깔이 뭐 화려하지 않고 단조롭다거나 아니면 무채색이거나 이런 그림을 그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최근의 작품들이 보면은 뭐 아트페어나 미술시장에서 보면 좀 화려하고 아니면 일러스트적이고 만화적이고 따뜻한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 그림은 그거랑 굉장히 동떨어진 그림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판매를 위한 그림이 아니라 전시를 위한 그림? 그런 그림들을 오래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트 페어를 구경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그림이 만약에 여기 걸려 있으면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는 그림을 돈으로 바라보고 그린 거는 아니지만 내가 한 푼도 못 벌고 내 그림을 계속 그리고 그 그림들이 쌓여가지고 정말 큰 창고에 한가득 실을 만큼 나는 돈 없이 그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저는 또 여러 가지 작가 공모 같은 데도 이렇게 막 원서를 막 엄청 써보기도 했었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막 몰아서 회사 이력서 쓰듯이 막 20군데, 30군데를 막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떨어졌었어요. 다 떨어지고 이제 그때 슬럼프가 왔죠. 아, 돈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그림을 안 했었는데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진정한 예술가고 진정한 철학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내가 이 생활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엄청 큰 슬럼프가 왔었고 한 3달을 그림을 안 그렸었어요. 그러고 몸도 엄청 아팠고요. 마음이 아프니까는 나는 그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계속 도전을 했어요. 한 3개월을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그림을 못 그리다가 어느 순간 돼서 그럼 그래도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다시 도전해보자. 계속 이렇게 아플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여행도 갔다 오고요.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고 난 뭐 그러고 나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그렸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전시를 기획하는 일도 하는데 대관을 엄청 큰 곳을 대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포항에는 제가 사는 곳이 포항이에요. 근데 그 포항에는 미술관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시립 미술관들을 빌려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그런 재단에서 하는 미술관을 빌려야 되는데 공간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거기를 대관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작품 전시를 위한 게 아니었었고 그때는 수강생들 전시를 위해서 대관을 2군데를 냈는데 2군데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취소를 하려니까 그 다음 해에 그러면은 불리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2개를 다 전시를 대관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나 그럼 어떡하지? 누구를 갑자기 초청을 해가지고 하지 그러다가 아니 그냥 내가 해보자 싶더라고. 이왕 내가 그림 그리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내가 해보자 해서 7개월 남겨놓고 전시 개인전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작은 공간이 아니라 엄청 큰 공간, 보통 그룹전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다 채워야 되다 보니까는 뭐 슬럼프고 뭐고 이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무조건 그거를 완성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인전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그 슬럼프는 극복이 됐었고요. 그러고 개인전을 한번 열고 나니까 제 그림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주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나만 생각을 하다가 누구한테 소개하는 자리가 되니까는 나에 대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조금은 되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신감도 얻기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저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작업을 해요. 그 계획적으로 작업한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거대로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얼만큼 안 나오냐면 한 50%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정에 수정을 엄청 거듭하거든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제발 그만 수정해라 할 정도로. 근데 예전에는 제가 머리맡에다가 자기 전에 제일 이제 많이 떠오르니까 영감이 제일 많이 떠오르니까는 갱지에다가 끄적끄적거리면서 에스키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는 최근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갱지에다 끄적끄적거리는 거는 제가 색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연필로 끄적끄적거려 놓으면 막상 이거를 실물로 작업을 딱 들어갔을 때는 너무 대조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아이패드를 사용을 해요. 제가 아이패드를 작년에 배워가지고
이제 색감을 이것도 맞춰보고 저것도 맞춰보고, 그리고 도안도 제가 아이패드로 열심히 그려보고 해서 어느 정도 많이 더 계획적으로 바뀌었죠. 색감이나 아니면은 뭐 흘러내린 풍경, 플루이드 같은 것들도 여기에 대조해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더 상상을 했던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더 계획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아이패드로 해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제가 보통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동료 작가랑 이야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나눠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떠오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동료가 이건 어때? 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저도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제일 많이 얻는 거는 수강생을 통해서 제일 많이 얻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강생들이 이제 작품을 초창기에 할 때는 자기 창작을 하기보다는 모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강생이 만약에 50명이라 그러면 각자가 다 하고 싶은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가 쓰고 싶은 재료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연구를 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대리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50명의 대리 경험, 50개의 다른 작품을 대리 경험을 하면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작품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제 아이디어도 같이 떠오르게 되고 재료도 훨씬 더 특성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전업 작가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 수강생들도 가르쳐 줘야 되고 내 본업인 이 그림도 내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래서 한 번씩 나 이제 그만 가르치고 내 그림만 할까? 난 이것만 하면 더 작품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긴 하는데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 수강생들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제가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컨셉은 제가 사실 그동안에 전시를 할 때는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신작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따로따로 전시였었어요. 만약 2001년도에 했으면 2001년도에 했던 그림, 2002년도에 했으면 2002년도에 했던 그림,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변해왔었고, 코끼리 그리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 초창기 작품부터 지금까지 저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 거부터 지금 최근 작품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저의 변천사를 컨셉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